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호남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KBC 마이 FM이 마련한 추석 특집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호남의 며느리 추미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네, 추미애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하고 나서 추미애 후보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광고가 겁나게 많네요. 호남의 며느리 네. 마음에 드시죠? 네, 그런데 네. 호남에서 네. 저를 맏며느리 네. 또 어려울 때 찾는 네. 든든한 며느리 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호남의 든든한 며느리. 네. 앞으로는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이시죠? 네, 정읍. 시댁이 그런데 그때 결혼하실 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경상도 사람들 이 호남에 시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못하게는 안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좀 그러셨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처음엔 반대하시다가 네. 그런 부분은 많이 깨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 예. 네, 뭐 조금 남편이 그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입어서 예, 예. 좀 한쪽 다리가 불편했거든요. 네, 그 점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경상도에서 호남으로 더군다나 그것도 사법시험 합격한 훌륭한 분이 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걱정도 하고 그랬을 텐데 다 옛날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네. 우리 서서방, 우리 서서방. 혹시 처음 이렇게 시집 네. 오셔가지고 네.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좀 애먹은 적 없으세요?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게 있죠. 네, 예. 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예. 팔도의 남자들 속에 살았거든요. 대학 때. 어. 네. 제가 고시반 생활을 하면서 예, 예. 네. 지방에서 올라온 팔도의 수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다 깜짝 보니 놀랐어요. 팔도의 남자들하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군요. 네, 네. 요즘도 가끔 가십니까? 간혹 가는데 자주 못 가요. 예.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그 시댁 식구들도 다 계신 네. 분들에게 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호남의 맏며느리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늘 포근하게 품어주시고 어려운 정치 고비마다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신 우리 시댁 분들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요즘에 만나는 분마다 장관님 옛날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화면상 그렇게 보입니까? 실물. 저도 네네. 딱 들어오실 때 더 이렇게 좋아지셨다 느꼈습니다. 이 막 네. 엔돌핀이 솟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괜찮으시죠? 갑자기 좀 이렇게 기운을 받고 있는 예. 걸 느낍니다. 네. 좀 더 일찍 떴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것을 내가 다 해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내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전념을 했지. 뭐 제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시죠? 네. 근데 이제 정치하시면서 대표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시고 특히 이제 장관 하시면서는 검찰 개혁 때문에 열심히 또 싸우셨잖아요. 네. 맨 처음 정치 시작하실 때 우리 만났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하여튼지 그때 뭐 우리 추미애 그때 부대변인으로 처음 시작하시는데 네. 기자들이 서로 그냥 만나서 식사 한번 하려고 그때 줄이 아마 여의도에서 정읍까지는 섰을 거예요. 95년도였습니다. 네. 그때 참 지금도 뭐 변화 없으신데 그때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셨다면 네. 지금은 이제 막 투사 뭐 추다르크 추장군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센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칼 한 자루도 없습니다. 예. 우리 최수영 평론가 오늘 함께 할 텐데 네. 국내 1호 메시지 컨설턴트입니다. 네. 앞으로 메시지 관련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잘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면 수수료 없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앵커님의 보증이라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께서 또 특히 호남 유권자들께서 우리 추미애 후보 다 잘 아시겠지만 더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준비한 추미애 후보의 양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쭉 설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나 좀 틀린 점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최초라는 타이틀을 또 몇 개 갖고 계시더라고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우리 후보님은 1958년, 그러니까 경상북도 달성군. 근데 지금은 대구광역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탁소집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 영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대처수상이 식료품집의 딸로 태어나서 늘 닉네임을 식료품집의 딸로 다녔는데 우리 추미애 후보님도 대처수상처럼 늘 세탁소집 둘째 딸이라는 정치적 닉네임이자 아주 그 본인의 서민적인 또 풍모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늘 꼬리표처럼 달아다니고 있죠. 그 공부도 잘했습니다.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이제 춘천지법 판사로 출발해서 1995년 광주 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조 생활을 마감을 하십니다. 광주 고법에서 마무리하신 거군요. 광주 고법이 그러면은 광주 가신 그 임지로는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셨군요. 네. 광주 고법 계실 때 좀 특별한 얘기거리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짧게 6개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광주의 육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판사들은 이 판결을 선고하고 나면 다음 일주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앞에 일주일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재판부가 함께 그 육전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턱 놓고서 서로 이제 지나간 얘기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이 마음 비우기를 하거든요. 그때 육전집 사장님을 제가 여자 사장님. 네. 그랜드 호텔 앞에 있던. 네, 나중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비 오는 날 육전 좋죠. 네. 그래요. 계속 네. 합시다. 갑자기 뭐 배가 고파. 글쎄, 그러게 말이에요. 육전 맛있잖아요. 1995년 이제 말씀하신처럼 이제 광주고 판사를 끝으로 그만두시고 추미애 후보님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만나시죠. 그래서 그 나이 38살이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통상 우리 법조인이나 전문가 계층을 영입하면은 다 관행적으로 비례대표를 원하고 전국구였죠. 비례 전국구로 가는 게 예.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 광진을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셔서 서울 지역에서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는 첫 당선이라는 아주 영예로운 기록을 안게 됩니다. 여기서 또 박수.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 갑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셨으면 아마 오늘의 추미애는 없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지 않고 그냥 주변 분들이 이분을 세우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제가 굳이 법복을 벗고 가서 도와드리겠다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고향에서마저도 정치를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이분한테 맡기기보다는 자꾸 이분을 가두려고 했을 때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최초로 정권 교체해낼 나라의 지도자시다. 이분이 우리 역사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제 생각에. 근데 주변에 별로 사람이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새롭게 창당하는데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는 계셨지만 제가 좀 가서 돕는다면 하나의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복을 벗고 도우러 간 거죠.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정치 자체를 제가 하겠다는 데 관심이 있진 않았고요. 예.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판사라는 직업을 예. 무척 좋아했고요. 또 제 성정에 잘 맞는 직업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제가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경험이 있어요. 이 사법 발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치 민주화가 돼야 되는구나. 늘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기가 쉽구나. 그래서 제가 정치 발전 먼저다. 사법정의 세우려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대구 출신의 또 잘 나가는 법관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었잖아요. 그때 네, 새정치국민회의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해서 앞으로 잘 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법복을 벗는 결단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는 나라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이분은 일생을 거셨는데 나도 그런 분을 도와드릴 힘만 된다면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예. 네. 누가 연락 왔어요? 연락은 사실은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예. 아주 저를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준 그 부장 판사님이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오셔서 예. 꼬마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하시게 돼요. 그 창당의 법조인 대표 중에 한 명으로 발기인이 되신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이 제가 인천지방법원 배석 판사 일대의 예. 부장 판사님으로 모신 분이었어요. 그때 김대중 총재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제가 우선 첫 느낌은 그분께서 뭐라고 하실 여유도 없이 저는 너무 노쇠하시니까 되게 실망이 됐고요 처음에. 네.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는 않으시고 그냥 당신이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의자에 앉으시기 바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치 중매 자리에서 선보는 이 사돈 내외지간에 상견례 하는 것처럼 처음엔 대단히 어색했어요. 예. 네. 저는 좀 기대하고 달랐던 이 포효하는 대중 연설가로서의 DJ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맞닥뜨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석에서 뵐 때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그분은 또 이제 저를 바로 쳐다보기보다는 이제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빠져들었어요. 굉장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는 정치 과정을 설명하시고 그때마다 당신의 투철한 역사에 대한 인식, 어떤 절절함. 그래서 이분을 이 얘기를 듣고 돕지 않으면 참 비겁하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저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전 도와드리겠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겼어요. 예. 네, 그래서 첫 마디가 어땠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네.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야, 내가 우리 고향을 위해서 참 몇십 년 전부터 사람 잘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대통령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오직 역사에 대한 탐구를 하시면서 가셨어요. 김대중 도서관에 가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책이 제국의 미래, 에이미 추아가 쓴. 근데 그 책의 일관된 주장은 포용이었거든요. 역사에 대한 포용, 그것이 미래에 대한 원동력이다. 네. 그래요. 역사를 항상 생각하셨죠. 유언도 그랬잖아요. 인생은 아름답고 네. 역사는 발전한다.
아마 그 남북 관계에서도 당신의 햇볕 정책은 포용 정신이거든요. 지역 차별에 대해서도 포용 정신에서 용납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일생 그 포용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저도 곧 영남 출신이 호남을 이해하고 선택한 것 그 포용이고요. 예. 항상 역지사지였고, 그래서 제 정치의 그 포용이라는 건 늘 대통령님을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 오늘 방송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과 추미애 후보 얘기하다 보면 1시간 후딱 지나갈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김대중 그 대통령님의 그날 추미애 후보님 만나신 그 다음날 그 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가 언론에 보도된 그 일성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대 국회 광진을에 출마를 하시면서 그때 출마 슬로건이 또 눈길을 굉장히 끌었죠. 예. 세탁 솥집 둘째 딸이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 딱 떨어지네. 예. 그래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예. 후보로 이제 부상했고,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17대 당시 우리 그 1997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지역 감정이 흥행했습니까? 그때 그 기승을 부리던 지역 감정의 바로 심장이 대구로 가서 대구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끄는 그 결기를 또 보입니다. 주다르크 이름이 그럼 그때 시작된 겁니까? 네, 네. 잔다르크 제가- 유세단. 네. 잔다르크. 유세단. 그래서 이제 주다르크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잔다르크를 붙이신 거예요? 그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랫동안 나라의 미래와 나라의 경제, 남북 관계 이 통찰을 하신 분이잖아요. 다 준비된 분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이 지역주의 편견에서부터 우리 대구를, 우리 영남을 구하자라는 그 심정으로 막 그때는 유세하면 돌 던지고 유리창 깨지고 타이어 펑크 난다 막 말릴 때였어요. 신변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예. 해보자. 예.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못 알아들으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그 유세단을 지역 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로 경북을 구하는 그런 잔드라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예.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걸 기자가 이제 보고 잔다르크. 합성어를 줄여가지고 예. 주다르크 떴다. 이렇게. 주다르크가 네. 그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네. 그럼 추장군은? 추장군은 그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 개혁을 매도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장관이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걸 예. 보고 지지자들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속 많이 상했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자신의 호신용으로 은장도 하나뿐일 텐데 예. 그걸 잔금으로 화살을 다 받아낸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 우리의 주장군 이렇게 그 지지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장군처럼 보입니까? 보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네. 정치 시작하셨을 때는 네, 장군보다는 참 고운 아주 정치인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보시니까 글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또 독하지 않으면 네. 또 뭔가를 성취하기가 힘든 환경도 있었어요. 네. 추장군까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 의원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18대는 삼선 의원으로 또 이제 예. 국회 중진으로 오시죠. 그때 이제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연이어 이제 당선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 여성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5선이라는 또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는 아니지만 한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역구는 없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연이어 5선을 한 의원은 추미애 후보님이 처음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마지막엔 안 되겠죠. 앞으로 이런 훌륭한 또 인재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성 인재들이. 예. 그 20대 국회의원 시절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제2대 당대표에 취임을 합니다. 예. 2018년까지 임기를 마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타이틀이 나옵니다. 2년 임기를 마친 첫 민주당 대표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 전에 분들은 예. 조금 뭐 이렇게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왔는데 처음으로 임기 2년을 다 풀타임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랬나요? 대표 임기도 그렇게 제대로들. 민주당은 요란하게 당 대표를 네. 뽑아요. 근데 딱 뽑는 날부터 저분 언제 내려가지? 계속 흔드니까. 그러니까 늘 분열하고 또 임기 못 채우고 뭐 보궐선거에 뭐 어떤 큰 선거에 지면 책임지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늘 대표 뽑고 몇 달 지나서 비대위 체제 가고 이렇게 됐어요. 네. 추미애 후보님 다음에 네. 이해찬 대표가 또 임기 채운 이대가 됐습니다. 처음 이제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운명적인 2020년 제 67대 법무장관에 취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뚝 섭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1년 올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유일한 여성 후보로 참여하면서 예. 지금 추미애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추미애 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사실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선명성, 그다음에 기득권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반골 기질. 이건 뭐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피하 구분이 너무 확실하다. 적과 동지가 아주 분명하고 개혁이라는 단어는 추미애 후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한계도 동시에 보여주는 단어 아닌가. 이런 또 얘기가 있고 추미애 후보의 직진 본능, 비타협주의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팬덤이라든가 광고를 보여주긴 좋지만 혹시 대선 후보로의 확장성에는 조금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의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판세가 딱 끝났을 때 확고부동한 3위로 올라섭니다. 그것도 양강구도하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정치평론가들의 예. 분석이 많고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이력을 간단하게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본 추미애 후보의 강점은 딱 두 단어로 평가합니다. 생명력과 강인함. 물론 제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찬성에 대한 그 한 번 낙선 이후에 예.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당선되는 그 기염을 토하는 것을 예. 이 두 단어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양력의 마지막을 이걸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님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사진이 많은데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법무장관 청문회 때 예. 그 산부일배 후유증으로 예. 이제 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다리를 묶고 스카프로 진행하셨죠. 묶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 흐트러지기 싫다. 그다음에 내 꼿꼿함을 유지하겠다. 이걸 상징하는 그 사진을 저는 추미애 후보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예. 뭐 간단하진 않지만 또 길지도 않은 제가 양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까 포용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의 약자, 국민은 포용하죠. 그러나 적과 동지를 왜 제가 구분을 하느냐 하면 그거 야합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이익을 놓고 저의 사적 이익을 놓고 부당한 권력과 야합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요. 그게 너무 적과 동지를 확연히 구분한다에 맹목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좀 한쪽은 예. 평가입니다. 네. 한쪽에서 또 예. 상당히 그걸 또 강력한 네. 아주 장점으로 평가하시는데 그래요. 하나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 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별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 뭐 추장군 얘기 나왔는데 네. 뭐 미애 보스도 있더라고요. 미애 네, 보스. 네, 미애 보수. 미애 보스. 보수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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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또 돼지 엄마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별명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그건 돼지 제가 한번 엄마는 뭐예요, 근데? 돼지 엄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에서 선거 자금을 안 대주니까 저한테 돼지 저금통 주면서 아. 좀 모아 오세요. 우리 국민에게 빚진 대통령 합시다. 그래서 예. 그 돼지 저금통 그래서 들고 돼지 엄마가 네, 전국을 다녔죠. 그래서 돼지 엄마이고 미애 보스는 이 국정농단 헌정사 최초의 국정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광장은 대통령 하야하라 탄핵하자인데 여의도는 이 정말 타협하려고 했어요. 네, 이 거국 중립 내각으로 대통령은 외치를 하고
총리는 내치를 하면서 좋게 지나가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막아내고 이건 광장의 여론과 한치의 틀림이 있으면 국민 불행해진다라고 하면서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국회 본청에 입장하면서 당직자들에 둘러싸여서 쭉 입장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본 뉴스에 그 장면을 본 분들이 느와르 보스다 그래요.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미에 보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고르라고 하면. 아니 마음에 든다기보다 그때의 고비에 예. 어떤 시대적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붙여진 이름인 거지 제가 불러달라 한 적이 없거든요. 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요? 집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엄마 이름 너무 세요. 미엔데 네. 아름다움을 믿자 사랑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다르크 장군 좀 세긴 해요. 그 별명 별명만 예. 조금 부드럽네. 그러니까 별명 자체가 예. 역사 격동기 현장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우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가 또 속담 전문가예요. 아 네. 예, 책을 한번 사자 냈었습니다. 써먹는 것도. 네. 그러면 네. 쭉 이렇게 네. 그 인생 양력을 이렇게 보시면서 만약에 우리 추 후보님한테 그 인생을 내가 사자성어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 하면 어떤 게 어울릴 것 같습니까? 저는 딱 떨어지는 게 하나 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쾌도남마. 쾌도남마. 아 궤도남마. 쾌도남마. 네. 그러니까 확 그 헝클어진 게 있고 이러면 풀기가 어렵잖아요. 예. 단칼에 자르는 거죠. 이른바 알렉산더가 매듭을 고리디우스 네. 매듭을 네. 끊듯이 그런 쾌도남마 같은 이미지가 주민의 사자성어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장검을 하나 들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삼보일배 그 오래 하셨잖아요. 며칠간 하신 거예요? 2박 3일. 절단 나죠, 그거. 그렇죠. 네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거의 좋아졌는데요. 예. 근데 이제 끊임없이 이 저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도 하고 뭐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걷는 것 많이 하시고. 네네. 예, 그때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는 이렇게 묶고 계셨잖아요. 그거를 안 묶으면은 막 그렇게 흔들리고 막 떨리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잘 보셨어요. 제가 워낙 그 법무부 장관 자리가 조국 장관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법사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장관 할래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이 지금 그 기소돼도 장관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정말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검찰과 야당 권력이 같이 합세를 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법무부 장관은 거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거 쫄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라도 맞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갔으니 오늘 뭐 청문회라면 오늘 밤까지 나를 아주 그냥 초주검을 만들겠구나 예. 라고 생각하고 어지간히 나를 못 살게 굴더라도 내가 좀 차분하게 있자라고 하고 염주도 들고 가고 다리도 묶어가지고 밤까지 있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냥 뭐 초저녁에 뭐 해도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초저녁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헌신하는 그런 네. 그 맡음이었죠. 왜냐하면 네. 그때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대표까지 하시고 총리면 몰라도 네. 장관은 조금 격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 아마 우리 추 장관께서 맞지 않았으면 감당 안 됐을 거예요. 네. 국정에 큰 그 공백이 생겼었겠죠. 예.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때 윤석열 총장 인사라도 좀 제대로 하고 그랬나요? 그 특유의 인사법이라는 게 있죠. 네. 뭐 장관 취임식에는 안 간다. 예. 라고 하면서 별도로 날 잡아달라. 그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라 내가 검사가 아닌 거로 다시 볼 이유가 없다. 장관 이후라도 그런 계산법이구나. 무슨 관례가 있어요. 사실은 검사 아닌 비검찰 장관이 제가 강금실, 천정배, 조국 이어서 제가 네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박상기 계셨죠? 장관. 다섯 번째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관례겠느냐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그럼 원하는 대로 별도로 날 잡아주세요라고 해서 별도로 인사를 예. 받았죠. 예.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의 그 고발 사주 의혹도 제기가 되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입건이 돼 있는데 그런 일을 능히 저지를 만하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들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고려시대의 무신의 예. 난, 정중부의 난 정중부. 이런 것처럼 이건 윤석열의 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 자체가 일제 이후에 다른 정부 조직은 거의 이 견제와 균형, 분권의 원리가 작동되게끔 됐지만 또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국정원 또는 뭐 기무사 이런 데는 다 혁파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유일하게 하나의 성처럼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정보, 이 수사 기능, 이 기소, 공소 유지, 뭐 영장 청구권 이런 권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죠. 70년 동안 커져왔죠. 그래서 이걸 분권이 작동하게끔 하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아니어도 제2의 윤석열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해봐야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들 공수처가 없었다면 밝혀낼 수 있겠어요? 없죠. 일단은 대검 감찰부가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감찰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제도화해놨고 또 아무리 제도를 해도 인사가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처럼 특수통 출신 이 인권 침해적 수사, 언론을 이용한 수사 활극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 신임을 주고 검찰개혁 주체가 되세요 해도 못해요. 재벌은 남 주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 감찰부의 감찰부장을 인권의식이 강한 법관 출신으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감찰이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한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우리 추미애 후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제 좀 준비했던 공약도 듣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잠깐 소개 듣고 가겠습니다. 네, 호남의 며느리 추미애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공약 좀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있으시죠. 뭐 지대개혁 담은 부동산 공약도 있고 국민 안식년제 이것도 있고 궁금한데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먼저 호남을 사랑하시니까 호남을 위한 공약이 어떤 것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극화 시대니까 우리가 호남에 고속철을 깔았지만은 서울과 시간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광주에서 해결할 거를 서울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래서 서울이 모든 경제력까지도 다 빨아들이는 스폰지처럼 돼서 비대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같은 아파트가 광주에 있는 거하고 같은 아파트가 광주 아파트가 더 고급인데 거기는 별로 가격이 안 오르고 서울 아파트는 곧 허물어질 듯한데 수십억씩 되고요. 이게 왜 이러겠어요? 이건 결국은 이 토지 독점에서 오는 것이죠. 부동산의 소수 집중 이걸 막아내야 된다 해서 제가 2017년부터 지대개혁을 하자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나 되는 거죠. 이 불로소득을 저는 정상과세를 하자, 공정과세를 하자, 합리적 과세를 하자. 그래서 OECD 평균 정도의 이 과세만 하더라도 연간 한 30조가 생겨요. 그래서 이 30조를
국민 안식년제를 통해서 예. 누구나 일생 한 3번 취업 준비기, 직업 전환기, 이 은퇴 준비 시기에 국민 누구나 직업 있건 없건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더 아쉬웠죠.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예. 1년 일생 3번 안식년 들어갔을 안식년 때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산업세 수당으로 예. 국가에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해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추미애 대통령 한번 시켜볼 만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들으니까. 어때요? 보니까 예. 네. 보편적 복지 플러스 예. 집중적 복지입니다. 예. 이 공약은.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예.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 그 주기별로 예. 뭔가 하나의 선택을 할 때 네. 상당히 준비할 때 도움도 되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다시 우리가 도약을 한번 할 수 있는 자기 충전의 시간도 갖고 네. 그럼 굉장히 1년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대개혁 국민안식년제는 이제 대표 공약인데 네. 특별히 그게 호남을 위해서 더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우선 이 양극화는 중앙과 지방의 그거는 격차니까 예. 그죠? 예. 네.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 소중한 돈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호남 공약은 제가 지방 균형, 국가 균형 발전 4.0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어요. 예. 일찌감치 제가 7월 달에 광주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후보님들도 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 4.0 시대 열겠다 하시더라고요. 4.0 시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는 이 영산강, 섬진강 줄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줄기 따라서 광주하고 이 목포 나주 권역,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권역 이렇게 2개의 축을 예. 광주 호남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메가시티를 하면 국가 균형 발전 4.0 시대에 맞게끔 그냥 단순히 도시를 합쳐놓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재정권도 더 드리고 예.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예. 해드리면서 그리고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예를 들어 광주가 인공지능 대학을 만들겠다. 여기서 인재를 육성해서 인공지능 산업 인력을 길러서 여기서 일자리 만들겠다 하면 그 자체 내에서 활력이 생기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져야지만 하나의 경제권, 메가시티 경제권이 부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당선이 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예. 지방자치분권. 다른 걸 다 개헌하자고 하면 여야 간에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원포인트로 당장 하겠다라고 공약을 일단 내걸었어요. 그거라도. 네. 전라북도는요. 정읍을 광역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해야 시댁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전라북도는 우선 새만금이라는 큰 그 성장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했는데요. 여기를 신재생 에너지 기지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로 우리가 원전의 나쁜 점은 이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하고 핵 폐기물을 지방에 남겨놓고 전기 쓰는 건 수도권이 다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송배전 탑이 지나가면서 피해를 다 지방이 입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지방에서 생산하면서 지방의 그 발전 이익이 돌아가도록 예, 예.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최적지가 우리 새만금이기도 하고요. 예. 또 새만금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인재를 저는 앞으로 종합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가고요. 지방 사립대학은 이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취업 길러는 중심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새만금이 그런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호남 공약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호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네. 호남에 대한 공약이 잘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이렇게 써준 거 하는 거하고 네, 네. 달리 네. 근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꿈을 이루셔서 또 이렇게 호남 공약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현안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경선 과정을 쭉 거치셔야 되잖아요. 네.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민주당 후보는 누굽니까? 아무래도 1위 후보죠. 이재명 후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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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더 공격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공격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이낙연 후보님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사실은 총리로서는 밑에 있는 장관의 역할이 뭔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셨고요. 그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저의 경우도 한창 징계 청구를 할 때 그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징계 청구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입구에 있을 때 감찰을 진행하고 있을 때 장관을 좀 이렇게 해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막 제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총리를 만나도 장관을 그때는 이제 이낙연 후보님은 당 대표셨죠. 예. 그러니까 총리는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였는데 총리에게 이 윤석열 검찰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와도 국무총리가 장관 물러나라고 설득했다 이렇게 오보가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말 장관이 무리한 징계 청구를 했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개혁의 그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너무 김을 빼버린 역할을 해서 정말 나라의 그 최고 결정권자로서는 부적격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검정 무대니까 그런 검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사실은 지지자분들이 겹쳐요.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우리 민주당 분들의 70% 이상이 안정보다는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데 저는 늦게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들어보니 추미애가 비전도 확실하고 예. 사회의 근본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낼 것 같다. 마음은 추미애한테 있는데 예. 언론이 윤석열을 너무 키우니까 우리 1등을 사수하자. 네.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낙연 후보와 1, 2위 간의 격차도 확 벌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꽝 잡는 매되겠다 약속 드렸어요. 제가 다 거의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제 표는 저한테 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야당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안 후보는 될것 끝까지 같아요?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윤석열의 난인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민주주의 이번 건으로 안 될 것 후보로.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 건으로 될 수가 없죠. 예. 네. 그리고 보이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인 것 예.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네. 되시면 저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와야 더 싸우기가 신나시지 않겠어요? 아니 그 문제보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군인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정치 검찰이 대선 후보 됐는데 내가 못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군인이 정치를 탱크와 총을 들고 있을 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굉장히 허약해요.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윤석열도 저렇게 하는데 제2의 윤석열이 지금 꿈을 꿀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관련해서 제가 질문 짧게 하나 드립니다. 네, 네. 그 홍준표 후보의 최근의 지지율 급등은 내 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전화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마운 걸 알아야 될 텐데. 아니 거기서 이제 검정한다고 검정단이 질문을 세게 하더라고요. 뭐 홍발정 이런 질문에 뭐 굉장히 당황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네. 추미애 후보랑 얘기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재미있으셨죠? 네. 저희가 올 때 이렇게 사진이랑 또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애창곡 있으세요?
내 패티김의 예.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무슨 뜻이 있으신 노래예요? 아, 두 분이 불러줬던 아니요, 노래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정치인은 늘 지지자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지지자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예. 늘 제가 지지자 보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없인 제가 못 삽니다. 호소하는 노래예요. 지지자들이구나. 네. 그대가 네, 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네, 네. 주기적 표현 아닐까요? 예. 구분께도 하는. 노래도 잘 하세요? 잘 못합니다. 노래까지 잘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렇긴 한데 네. 노래로 대통령 뽑으면 누가 1등 할까? 조용필 대통령 나오겠죠. 뭐. 예, 오늘 노래도 한 곡 좀 불러주십사 네.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나오면은 흥얼거려 주세요. 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네. 그 헤어질 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추 후보님이 가져온 인생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보면서 음악도 한번 듣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어렸을 때 사진 이렇게 지금 이게 완전 어렸을 때네. 어디가 후보님이세요? 맨 왼쪽? 맞습니다. 누구예요? 저렇게 볼이 통통한 사탕 물은 아이. 저 때 별명이. 예. 네. 초등학생 때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이고요. 예. 네. 저게 두류산 공원. 예. 네. 소풍 갔을 때 소풍 그러면 갔을 때입니다. 예. 네.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네. 지금 이제 라디오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때. 저 때는 길거리 캐스팅이 없었나 보네요. 있었으면 분명히 학생 표지 모델 같은 거 나갔을 텐데. 또 그다음 사진은요. 네. 이거는 연수원 합격해서 혹시 아니요, 저거 예. 저 때는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것 대학생 같고요. 때일까요? 아니요, 20대 후반, 30대 예.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제 결혼하셨구나. 네, 네, 첫애입니까? 네, 네. 지금 몇 남매 있으세요?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맨 위에 맨 첫 위, 예, 예. 아들 낳았을 때 아니요, 딸인데. 아, 첫 딸,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야 이제 저 때가 그러면 이제 처음 정치 저때 입문하셨- 기억하시죠? 예, 그럼요. 네, 네. 예. 근데 사진이 덜 예쁘게 나왔어요. 얼마나 그때 블링블링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통 몰라요. 이건 지금 무슨 사진이죠? 네, 저기는 제주 4.3을 제가 그 예. 20년 동안 꾸준히 보고 그 노력을 해 왔는데요. 예. 마지막에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졌어요. 너무 좋아서 저도 기쁘고 유족분들이 저에게 감사패를 주시는.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1시간이 흘렀는데 자 우리 후보님 30초 인사 우리 고향 분들께 또 한번 해주십시오. 시댁이 저는 어렵지가 않고요. 저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하니까 힘들 때마다 제가 많이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광주 경선에서 며느리 화끈하게 한번 키워주십시오. 준비 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를 걸머쥐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뭐 까짓 거 검찰개혁 그거 됐습니까? 저 추미애한테 맡겨주시면 말끔하게 해결해내고 나라의 미래 비전, 이 불평등 양극화 해소해내고 우리 젊은 이들에게 일자리 만들어내고 희망 만들어내고 이 평화체제 구축해서 새로운 다음 세대가 신명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내겠습니다. 추미애한테 마음이 가면 추미애한테 표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 평론가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 신청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박용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운기였습니다. 당신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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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좋아해